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모 영화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봉한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 봐도 여전히 여운과 감동이 남는 영화 사생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마인드 오프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장르는 액션, 느와르에 속합니다. IMF 이후 부산을 배경으로 마약 판매 조직과 마약 단속 강력계 형사의 대결, 그리고 그 중간에 낀 마약 중간 판매상의 활약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마약 조직과 경찰의 대결인데 사생결단이라는 제목이 붙은 게 꽤나 특이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저는 제목 때문에 이 영화를 봤어요. 제목이 뭔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왜 하고 많은 제목 중에서 사생결단이지? 이 영화가 2006년에 개봉했는데 그때도 제목 때문에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이 많았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단지 제목만 잘 뽑은 건 아니에요. 영화의 줄거리를 아주 제대로 감축하고 있거든요. 등장인물들의 계층이나 개성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생결단이 키워드가 되는 건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제목 그대로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삽니다. 먹고 산다는 게 결코 간단치 않다는 걸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죠. 사실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냥 노력만 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거든요. 남들도 나만큼이나 열심히 노력하니까요. 제가 이따금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 일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미친 듯이 시간과 능력을 쏟아붓죠. 그 정도 했으니까 성공했구나 하는 감이 딱 올 정도입니다. 이 영화를 이끄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 외에는 아예 쳐다보질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게 인생의 사는 이유이자 즐거움이죠. 혹시라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두 주인공의 삶을 참고해보는 것도 공부가 될 겁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더듬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죠. 시대 배경은 IMF 이후니까 대략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간적 배경은 마약이 급속도로 유행하는 부산입니다. 이곳에 마약 중간 판매상 이상도가 있습니다. 마약상인데 정작 자신은 마약을 건드리지도 않는 특이한 인물이에요. 상도는 술집이나 부유층 또 일반인들 상대로 마약을 팔며 살아갑니다. 공급은 날이고 소비는 넘쳐나는 데다 판매 수익률이 무려 300%나 되니까 잘 나가죠. 언제 어디서 체포될지 모르는 위험만 빼놓으면 부러울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고 어느 날 강력계 형사 도경장이 상도를 찾아옵니다. 마약을 한 혐의로 체포하러 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거래를 하러 온 거예요. 도경장의 일생일대 목표가 바로 부산 마약계의 거물 장철을 잡는 거거든요. 장철이 워낙 용의주도해서 혐의를 잡기 어려우니까 상도에게 정보를 빼내서 잡게 해달라고 온 겁니다. 끈앞풀이 되라는 거죠. 협조를 거부하면 상도 집에서 발견한 마약을 빌미로 체포해서 콩밥 먹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상도 입장에서는 마약 들이대면서 협박하는데 도리가 있습니까? 상도는 어쩔 수 없이 협조를 약속하고 장철의 오른팔을 함정수사로 끌어냅니다.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사람의 함정수사는 실패를 끝납니다. 더구나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죠. 그 결과 상도는 마약 거래 혐의로 징역 8개월 받고 도경장은 휴직을 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도경장은 굳이 장철을 표적 수사를 한 건가요? 마약사범 체포라면 그물을 넓게 치고 걸리는 놈을 다 잡으면 될 텐데요.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경장과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장철이 뿌린 염산을 얼굴에 맞고 현장에서 직사했거든요. 도경장은 그 일로 큰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동료의 미망인과 함께 살 정도로요. 도경장에게 장철 체포는 동료를 위한 숙죄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자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도경장은 복직과 동시에 다시 한번 상도에게 가서 2라운드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집요한 추적이야말로 가히 생사결단이라고 할 만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목의 의미가 선뜻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왠지 영화가 멋을 부린다거나 화려하기보다는 좀 처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이 영화의 특징이 바로 멋을 부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어디인가에서 마약 단속반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잡을 때 마약을 먹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일단 야구방망이나 또 몽둥이로 타고 있는 차 유리를 깨고 잡는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약 판매범을 잡는 장면이 아주 똑같습니다. 멋이고 뭐고 없어요. 경찰들이 조폭처럼 보일 정도고요. 주인공인 이상도와 도경장도 아주 비열하고 처절하게 살아요. 절박하며 또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도 비열하게 속고 속이고 욕하고 그러니까 관객들로서는 보기 좀 거북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의 생활 방식과 또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연출도 멋을 안 부립니다. 감독이라면 뭔가 영웅본색처럼 뭔가 폼나고 또 환상적인 액션을 찍고 싶잖아요. 그런데 꼭 참습니다. 영화의 흐름과 또 등장인물들의 개성에 맞게 화면 톤은 거칠게 하고 촬영은 핸드헬드로 마구 흔들리게 찍습니다. 때때로 이상도와 도경장이 대립하는 장면을 화면 분할로 보여주면서 긴장감도 극대화하는 연출을 잊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출 덕분에 두 사람이 협조와 배신을 되풀이하며 또 사생결단으로 상생할 관계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현장감이 살아나는 건 덤이고요. 주인공 두 명이 쌍두마차식으로 영화를 이끌어간다는 건 좋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많이 가는 선택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배우들이 주인공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담이 없을 수 없죠. 사실 이런 영화는 주인공 캐스팅이 영화의 성패를 가른다고 봐야 됩니다. 두 주인공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데다 분량마저 8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유승범과 또 황정민을 캐스팅한 건 그런 면에서 대박입니다. 유승범은 적어도 이 영화에서만큼은 연기를 흠잡을 곳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잘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이면서 또 의심 많고 또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이상도의 특징을 연기와 대사 또 표정 속에서 빈틈없이 표현해냅니다. 유승범이라는 배우가 이상도라는 캐릭터의 등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황정민 역시 무시무시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장철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절망적으로 필사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훗날 신세계의 캐릭터 정청은 이미 이 영화에서 거의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 정말 연기란 아무나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원로 배우 김일아 씨와 추자연 씨를 비롯한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연출과 대본이 방향타 역할을 하고 또 두 주연이 엔진 역할을 했다면 이 영화 속 조연 배우들은 방향지시 등과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변곡점이 필요할 때 조연 배우들이 짠 하고 나타나죠. 이상도의 삼촌이자 마약 기술자로 원로 배우 김일아 씨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김일아 씨 본인인지 긴가민가 했습니다. 대를 이은 영화 배우이자 또 70년, 80년대 대한민국 액션 영화를 주름잡던 그가 파렴치한 악인이자 또 조카에게마저 멸시당하는 노인 연기를 보여주는데 뭔가 아련하더군요. 등장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단연 눈에 띄는 여배우는 추자연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까지 저는 그녀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여배우의 자존심마저 던져버리고 꺼림직한 연기를 독하게 해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지역력은 어지간한 여배우라면 거절하는 게 당연한 배역입니다. 마약 중독자인데다가 마약에 취해서 딱 벗고 정사를 벌이는 씬도 있으니까요. 꽤나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결국 이 영화로 그녀는 영화제 신인상과 여우 조연상까지 수상합니다.
결국 선택을 제대로 한 거긴 한 거네요. 제목 사생결단의 이야기 흐름을 보고 나니까 왠지 조인성이 주연한 비열한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영화가 2006년 같은 해에 개봉했더라고요. 살짝 다르긴 하지만 큰 흐름은 아마 비슷해서 그럴 겁니다. 조인성이 연기한 병두도 가진 것 없는 흑수저인데다가 삼류 폭력 조직의 2인자거든요. 그런데 명색이 2인자지만 사실 이름뿐 인자입니다. 유일한 기회였던 오락실 경영권도 후배한테 뺏기고 결국 기회를 잡기 위해서 손대면 안 되는 일에 손을 대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과 등장인물들이 사생결단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비열한 거리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쉬웠던 점이 조인성이었는데요. 연기를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잘생긴 얼굴에다가 또 비율의 아우라가 캐릭터인 병두를 압도하더라고요. 뭐 의도는 아니었지만 비열한 거리와 인물 속에서 마치 금성처럼 혼자 빛나서 영화 속에 그려지는 이야기하고 거리감이 좀 느껴졌어요. 솔직히 조인성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잘생기면 오히려 연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애모님은 안 잘생기신 거군요. 농담입니다. 사생결단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배우들의 연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생결단을 보면서 불편하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비록 범죄자고 뒤틀린 경찰이지만 그들의 모습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이상도와 도경장 모두 지질이 운도 복도 없어서 비열하게 사는 캐릭터입니다. 이상도는 어릴 때 마약 판매상이었던 삼촌의 영향과 또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약상이 됐고, 도경장은 동료 형사에게 빚진 죄책감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살거든요. 두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왜 저기서 못 빠져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려놓으면 사실은 내 모습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때문에 두 사람에게 확 공감하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영화의 결말을 보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죽는 결말을 예상했는데 감독이 정의한 결말은 다르더군요. 그 결말도 충분한 개연성과 설득력을 갖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도의 선택은 어쩌면 본인이 원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경장과 장철 그리고 삼촌을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죽자 사자 사생결단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를 얻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져서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 봤고요. 저는 이상도와 도경장 두 사람을 보면서 막상 그들의 환경에 내가 처한다면 별 도리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부모가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면 혼자 힘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려면 최소한의 경제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며 착하게 살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를 봅니다. 깨우침 이후에 사람들은 약아지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변하는 거거든요. 영화 속 인물들은 악인이지만 그들이 사회 맨 밑바닥에서 살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거죠.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범죄자의 길에 들어섰을 거예요. 들어선 다음에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수를 되풀이했고요. 그 다음에는 돌아올 길을 잃었던 거죠. 감독이 마지막에 준비한 반전을 보면 정말 악질 같았던 인물조차 그 내면이 악으로 점철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결말을 보면 뭉클합니다. 그렇군요. 한 문장으로 이 영화를 요약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뿌듯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 사생결단의 리뷰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